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있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백합의 꽃말을 아십니까요? 순결과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백합의 꽃말이 정말 백합답습니다. 하지만 그 백합이 피어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풍파를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꽃은 화려해도 향기가 없다는 것. 척박한 곳에서 모진 비바람과 땡볕과 가뭄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꽃이야말로 향기가 황홀합니다. 꽃말도 향기롭습니다. 오늘 하루 어려움과 또 고민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오늘 백합의 꽃말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보람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쌤의 잉글리심 영어 구문 독해 편 재미있는 커먼센스 잉글리시 42번째 시간입니다. OX 퀴즈라는 재미있는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영어 구문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9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을 자주 씻고 계시지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손과 옷을 제대로 씻거나 또는 물건의 겉표면을 닦는 것은 위생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기본 중에 기본적인 생활 패턴으로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영국의 왕립 공중보건학회라고 있는데요. 집에서 더러워 보이는 곳을 청소하는 것보다는 몸에 붙어있는 해로운 미생물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전염을 막고 항생 물질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밖에 나갔다 오면 알지 못하는 세균과 미생물, 바이러스 등등을 온몸에 묻히고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셔서 옷도 소독하고 손도 씻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필요 이상으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너무 오버해도 괜찮다라는 뜻인데 그런 표현까지 사용해서 손 씻기와 청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손발 씻기만 잘해도 거의 모든 병균은 호흡기나 손발의 병균으로 감염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손과 발을 잘 씻으셔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재채기를 한 후에 손을 안 씻어서 내 손에 묻은 병균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악수할 경우에 옮길 수도 있고요. 호흡기를 통해 기침을 통해 옮겨갈 수도 있겠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생물과 세균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도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요, 씻고 또 씻었는데도 계속 더럽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그러면 우리의 몸 중에서 겉으로 보이는 몸입니다. 안에 있는 장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어디일까?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균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잘 씻는다고 씻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이 있거든요. 그걸 함께 공부하면서 영어 어휘도 익히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하나 골라봐라 그러면요, 항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대변이 나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연구 결과와 리서치 조사, 설문조사라든지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항문이 아니라는 사실. 네, 그럼 과연 어디일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하나씩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9번째 문제는 신체 중에서 세균이 가장 많고 더러운 곳이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네, 자,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항문은 아닙니다. 네, 몸 중에서 세균이 가장 많고 가장 더러운 곳은 빠밤, 네, 두두두두두두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미 맞추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많은 세균을 갖고 있는 곳은 발가락입니다. 네, 우리가 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지탱하죠. 그리고 보행하는 기능과 함께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요 다시 온몸으로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발은요 평소에 양말과 신발에 감춰져 있죠. 항상 그래서 변화나 이런 문제가 생겨도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발의 환경은 아주 습해서 세균 번식이 엄청나게 잘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무좀 같은 질환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마 자주 나는 손으로 잘 닦고 구석구석 잘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발가락 사이의 세균은 거의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 피부 속에 아주 깊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 무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무좀 같은 거라든지 발가락 사이가 짓무른 상태에서 지속이 되면은 이곳으로 균이 더 침투해 가지고요 급성 화농성 염증 질환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고름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고 같은 걸로 바르시거나 뭐 약을 드신다든지 이런 걸로 가벼운 질병으로 보시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심해질 경우에는요 피부 깊숙한 곳에 움트는 이 질환이 증상이 심해지면서 림프절을 타고 퍼집니다. 그래서 림프관염, 피부가 괴사되기도 하고요 환웅관절염에도 걸리기도 하고 이 무시무시한 폐혈증에도 그러니까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발가락 사이의 세균 때문에. 특히요 당뇨병 환자분들은요 이 고위험군으로 이러한 세균을 발가락 사이의 세균을 방치할 경우에는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수업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요 이제부터 발가락의 청결을 가장 우선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가 제일 고민이겠죠. 세균이 드글드글한 이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고위층 부인들이요 청결 관리를 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 사람들이요 자기 발을 닦을 때 절대로 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 발 칫솔이 있어요. 발 칫솔.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걸로 발을 계속 문질러 대더라고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발 칫솔이 뭐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일반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다이소 가서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떤 중국의 정말 부자인 부인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하시느냐면 바로 칫솔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쓰다가 남은 칫솔 있잖아요.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식구별로 하나씩 놔두셨다가 이거를 소독약 있지 않습니까? 칙칙 뿌리는 네, 또는 뜨거운 물로 한번 소독을 쫙 하신 다음에 이 칫솔로 발가락 사이를 닦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칫솔을 한번 소독을 했어요. 뜨거운 물로 소독도 하고 에탄올로 칙칙 뿌려가지고 소독한 다음에 그걸로요 발가락 사이를 막 문질러 댔거든요. 그랬더니 와 진짜 깨끗해졌습니다. 네,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정말 많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발이 이렇게 세균이 많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네, 저런 발칫솔을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되게 버리실 만한 그런 부드러운 칫솔모를 가진 칫솔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 식구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될 차례인데 설득을 하실 때 야, 발가락에 그렇게 세균이 많대. 칫솔로 닦아. 그럼 막 웃거든요. 네, 그럴 때는요. 영어를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설득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인체나 신체나 몸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human body라고 합니다. humanbody라고 쓰시고 자, human body, 인체, 신체, 몸이라는 뜻이 되겠죠. 야, 우리 human body에는 세균이 엄청 많은 곳이 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세균이라고 하시면은 잘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세균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bacteria라고 쓰시고 네, 바로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네, 읽어볼까요? 박테리아. 이름이 테리아고요. 성이 박씨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름이 이쁜데 테리아. 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휴먼 바디에 이 테리아가 되게 많이 살아. 성은 박씨인데 얘네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거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이가 없다고 이렇게는 했는데 자, 어쨌든 이름은 테리아고 성은 박씨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세균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박씨라고 하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휴먼 바디에는 박테리아가 가장 많고 네, 그래서 가장 더러운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발가락이다 이겁니다. 발가락을 영어로 네, toes를 쓰시고 자, 읽어볼까요? toes. 그 발레 댄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발가락 끝으로 서서 춤을 추실 때 그 신는 특별한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의 이름이 토슈즈예요. 토슈즈. 네, 그런데 그 토라는 말이 바로 발가락이라는 뜻이에요. 발가락은 10개나 있으니까 뒤에 s를 붙이셔서 복수 형태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영어로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toe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중에서 human body 중에서 박테리아가 가장 많고 더러운 곳은 바로 toes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시면 확실히 네, 그 설득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단다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좀 개념이 다르죠. 박테리아는 좀 더 생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좀 큽니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눈에 잘 띄어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네, 눈에 잘 안 띄어요. 네, 굉장히 작고요.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한테서 저 사람으로 옮겨가야지만 살 수 있는데 이 박테리아는요 사람 몸에서 떨어져도 살아요. 네, 뭐 습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네, 잘 살아가다가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몸에 붙어서 아주 습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의 차이점도 꼭 알아두세요. 네, 박테리아는 미생물, 아주 작은 생물이고요. 바이러스는 그 생물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숙주가 없으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죽어버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상식들과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